BTN 불교TV가 전국 사찰 피해 복구를 위해 한 달 동안 모금한 1억 2천여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총지종이 종조 원정대성사 열반 40주기를 맞아 추선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종령 법공대종사는 멸도절을 법독이 계승된 날이라며 불태전의 정신으로 발전하는 날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스님이 알타이 암각화를 소재로 특별한 명상록을 발간했습니다. 고대인의 맑은 영혼을 통해 청정 본성과 코로나 위기 속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동남아 출신 스님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재정적 한계를 꼽았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학업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혜민 스님이 헤드티처로 참여한 힐링 명상 앱 코끼리가 론칭 1주년을 맞아 이용자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20대가 처한 어려움을 돌아보고 불교계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코로나19 위기의 20대 마지막 순서입니다. 20대가 불교계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청년 활동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로 지난 2달 동안 쏟아진 폭우와 잇따른 태풍으로 전국이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찰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요.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가 전국 사찰 피해 복구를 위해 한 달 동안 모금한 1억 2천여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역대 최장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전국 사찰의 빠른 복구를 기원하며 BTN이 전국 불자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BTN은 지난달 10일부터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전국 사찰의 피해 현황을 알리고 모금 캠페인으로 조성한 기금 1억 2천여만 원을 어제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사회와 불교가 어려울 때마다 BTN이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해줘 든든하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BTN을 통해 마음을 모아준 전국 불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BTN 불자님들 성금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귀중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어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며 영상 포교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며 BTN의 방송 포교 역할과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큰일을 당해서 특히나 이 영상 포교가 중요하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지대한 이제 그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아주 큰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좋은 영상 포교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BTN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회와 불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단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단의 방향과 종책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BTN은 집중폭우로 전국 사찰의 피해가 확인되기 시작한 지난달 아름다운 동행과 공동으로 피해 복구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국 BTN 시청자를 대신해 이날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BTN 구본일 대표이사를 대신해 폭우로 피해가 컸던 영남 지역 총괄 담당자 손정현 BTN 영남총국 본부장을 비롯해 남동우 보도본부 부국장이 참석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진여원도 호우 피해 사찰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진여원 상임이사 정경국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호우 피해 사찰 복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원활하지 않은 한일 관계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태줘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진여원 총본산 마츠나가 국제원장은 지난해 한중일 우호 교류 대회에서 원행 스님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활발한 교류로 우호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정경국언을 통해 전했습니다. 진여원은 대반 열반경을 소위경전으로 수행하는 일본 불교 종단으로 부산불교연합회에 가입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등에서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100만 원력 결제불사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김제 귀신사가 힘을 보탰습니다. 귀신사 주지 무여 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제불사 기금 1,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도심 사찰에 1억 원만큼 큰 의미가 있는 금액이라며 어려운 사찰 운영에도 100만 원력 결제불사에 동참해준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무여 스님은 100만 원력 결제불사와 더불어 지역 포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총지종은 종조 원정대성사의 열반일을 멸도절이라고 부르며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는데요.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령 법공대종사는 멸도절을 법통이 계승된 날이라며 불태전의 정신으로 종단과 자신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날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불교 총지종이 종조 원정대성사의 열반 40주기를 맞아 8일 총본산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추선불사를 봉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여파로 총지사에는 서울 경인교구 스승 2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진행됐습니다. 전 현직 스승들은 원정대성사의 진영에 향과 꽃을 올리며 유훈을 되새겼습니다. 종령 법공대종사는 원정대성사의 육신이 멸한 날이기도 하지만 법통이 계승된 날이라며 멸도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종조님께서 열반하신 멸도절은 종조님의 육신이 멸한 날이기도 하지만 법통이 계승된 날이기도 합니다. 육신은 비록 사라졌지만 종조님의 정신과 가르침, 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90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원정대성사는 1972년 12월 24일 총지종을 창종하고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하다 1980년 9월 8일 입적했습니다. 총지종은 종조 원정대성사의 열반일을 멸도절이라 부르며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총지종은 지난달 원정대성사의 부친 송기현 선생이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군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종조의 일대기에 대한 재조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종령 법공대종사는 종조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통해 정진하는 길만이 유운을 받드는 길이라며 옷깃을 여미고 성당과 교도 모두가 하나 돼 수행 정진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진 수행과 함께 일체 중생의 제도는 우리 성단과 교도 등 모든 종도들의 본본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총지종은 코로나19로 40주기 종조 멸도절 불사를 대폭 축소해 봉행했지만 대승사의 유훈과 정신을 기리는 일대기 편찬과 진영 제작 등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종 50주년 기념불사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들 사업은 오는 12월 24일 창교절에 맞춰 회항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과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소홀하였던 자기와의 소통, 즉 자성부를 찾아보는 계기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총지종의 종조 멸도절 추선불사는 BTN을 통해 찾아가는 법회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선사시대의 유산으로 꼽히는 암각화는 당시의 상황과 자연을 고스란히 전하며 보존의 화두를 지니고 있는데요.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알타이 암각화를 소재로 특별한 명상록을 발간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자연지형물인 바위와 동굴, 벼랑 등에 새겨 고대인의 생활상과 언어를 상징하고 있는 암각화. 일명 그림 역사책으로 불리는 암각화는 청동기에 들어 전성기를 맞았고 각종 동물과 사람 등이 기하학적 무늬로 표현되며 안전한 사냥, 행복의 염원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럽과 시베리아, 중국 등 각지에 분포하는데 이 중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에 위치한 유물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와 문화적 동질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출간한 하늘이 감춘 그림, 알타이 암각화. 최근 지난 2016년부터 암각화 탁본 등 알타이 지역을 순례하며 얻은 기록을 승화한 것으로 고대인의 맑은 영혼을 통해 인간의 청정 본성과 코로나 위기 속 희망의 메시를 담았습니다. 특히 3000m 고산과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체감 온도 등 극한의 자유를 마주한 에피소드는 끊어진 언어 세계를 탐구하는 궁극의 수행과 유사했다는 후문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그 명상적 요소, 또 수행적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고대인의 암호 같은 그림책이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선량한 마음이나 또 하늘로 향하는 마음, 또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책은 암각화의 예술적 가치를 불교적 관점에서 풀어놓으며 자연과 인간이 일궈낸 동시성의 깨달음으로 안내합니다. 하늘마차가 표현된 두 개의 태양을 비롯해 절 만자가 분명한 암각화와 신명나게 춤을 추는 사람, 스키타이 사슴 등 스님이 직접 찍은 140여 점의 다양한 사진과 함께 유물 속에 깃든 숭고한 메시를 담아냈습니다. 더불어 태양신을 향해 공동체가 기도하는 모습과 제사장 등 선인들의 염원을 일러주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감 등 이고등락으로 귀결되는 부처님 지혜를 전합니다. 적어도 7,000년 전 또는 10,000년 전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 고대인들이 좀 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그 향상의 의지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불교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의 또 다른 백미는 암각화를 통해 전하는 스님의 문학 작품인데 유물을 처음 대면했던 순간의 설렘과 영감 등을 시적 언어로 표현하며 향상하는 마음과 인연, 원육무의 등 심오한 명상록의 가치를 일러줍니다. 불교가 아닌 어떤 문화적 요소를 불교적으로 해석하고 또 우리 불교 문화의 지평을 좀 넓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 좀 창작의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선조들의 숭고한 염원은 물론 깨어있는 마음과 일체 중생의 연결고리를 담은 알타이 암각화. 일감 스님은 책 출간과 함께 오는 15일 인사동 아라하트 센터에서 그간 직접 도운 알타이 암각화 탁본 7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어제 한국에서 최초로 베트남 출신 스님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불교학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비롯해 기숙사 비용과 언어의 장벽까지 그 문제는 다양한데요. 한국에 공부하러 온 동남아시아 출신 스님들의 이야기를 최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불교가 토착 신앙으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됐습니다. 동남아시아 불교는 남방 상좌부 불교로 한중일의 북방 대승불교와는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북방 불교를 공부하려는 동남아시아의 스님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불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는 한편 한국 불교는 아직 그 성과가 미미합니다. 유일하게 남북방 불교가 혼재해 연구가 활발한 베트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호치민시 불교대학에서 그거 동북아 불교학과가 있어요. 그 학과에서 실제로도 중국 학과하고 일본 학과만 있고 한국 불교에 대한 배우는 사람도 진짜 지금까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연구 책도 일본어 되어 있는 책이나 한자로 되어 있는 책이 많은데 한국 불교에 대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책은 별로 아직까지 그 해석하는 책도 별로 없어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불교에 대한 연구가 뒤처지고 있는 것은 실제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남아 스님들의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동국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라나 스님은 한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재정적 한계를 꼽았습니다. 학비가 비싼 가운데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충분하지 못해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없는 스님들이 오랜 기간 공부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계종에서 아니면 선학원에서 우리는 한국 스님이 아니라서 도움이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장학금 일반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에요.
불교 학과에서 이런 장학금 받은 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테크놀로지 같은 건 그런 쪽으로 장학금 많이 주는데 불교 학과 쪽으로 장학금 많이 안 줘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학업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비용도 부담되고 한국의 사찰들 중 외국인 스님을 받아주는 사찰이 거의 없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양분인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스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국에서 걔를 안 받았고 스리랑카 스님으로서 한국에서 법교 활동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그 스님들 같은 경우에 있는 스님들은 정말 그 재정 부분이 어려워요. 또 공부하러 오려고 하는 많은 스님들도 공부하러 지금 못 오는 이유가 그 재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학 제도라든지 좀 장학금을 학비 감면 장학금이라도 외국에서라도 전적이 있는 분들한테도 적용되는 게 있으면은 정말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한 외국인 스님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언어적 장벽을 낮추고 외국 불교대학과의 MOU를 통한 교환학생을 활성화하는 것도 불교 세계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됩니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국가 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는 이때 미래의 불교교류 외교관 역할을 할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힐링 명상 앱 코끼리가 론칭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이용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인기몰이를 해 이용자 3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욱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홈라이프 증가로 소비와 관련된 물리적 공간들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로 대체되면서 언택트 소비는 일상화됐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관계적 단절로 발생한 코로나 블루를 위로하는 심리 방역의 중요성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심리 방역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명상 앱 코끼리가 론칭 1년 만에 30만 명의 가입자를 돌파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축하 행사를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진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꾸준하게 제공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SOS 긴급 힐링 명상을 비롯해 매주 번갈아가며 일부 명상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 중입니다. 코끼리 앱 공동대표 다니엘 튜더와 혜민 스님은 물리적인 방역뿐 아니라 심리적인 방역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새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힘드셔서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심리 방역이 중요해진 때입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강화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서비스 받고 있는 앱 이용자들도 급증했습니다. 코끼리 앱 또한 코로나 전후 이용자들이 급증했고 외국인들에게 낯선 명상이라는 개념을 앱을 통해 제공하며 생활 명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운이 좋아서 우리 이용자한테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30만 명 가입자 돌파했고요. 예, 외국에서 명상이라고 하면 좀 벽을 보거나 가만히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코끼리에서 제공하는 명상은 우리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생활 명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명상,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명상 등 맞춤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코끼리. 헤드티처 혜민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 나가겠다며 불면증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역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우리나라 20대가 처한 어려움을 돌아보고 불교계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코로나19 위기의 20대. 마지막 순서로 힘겨운 상황의 20대가 불교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청년 활동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생활 양식의 변화 속에서 사회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20대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고용 불안정과 주거 빈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20대를 위해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토크 콘서트, 간식 나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지 못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청년을 위한 불교계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기획하는데 불자 청년들을 통해 일반 청년을 이해하려 하면서 한정된 부분만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많은 보편 청년들에게 닿고 싶으면 불교를 아직 잘 모르거나 불교에 대한 인지가 없는 보편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기획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교계 안에서 종단에서도 많이들 고민하실 때 교계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요즘 청년들이 힘든 점은 뭐야?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밖으로까지 널리 나가기에는 어렵지 않았을까. 20대를 비롯한 청년 세대와 매일같이 소통하는 활동가들은 불교계의 가장 큰 장점으로 템플스테이를 꼽았습니다. 종교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돕는 데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20대 사이에서도 템플스테이에 대한 접근성은 높지 않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여행박람회와 TV 예능 프로그램, 유명인 SNS 등을 통해 템플스테이 홍보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정작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기 위한 과정 설명이 부족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반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절을 많이 가고 싶어 해요. 혹은 템플스테이를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이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불교에 원하는 건 쉽게 갈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는 것을 좀 원하는 것 같은데 아직 이런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면 청년들이 좀 더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기획할 때 템플스테이를 중요한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청년 정책 방향성 정립에 어려움을 겪는 불교계에 경종을 울립니다. 지금까지 템플스테이에 따른 정신적 치유 효과나 만족도 조사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20대가 바라는 종교의 역할을 묻는 기회는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불교계가 20대 청년의 어려움을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의견에만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범위를 보다 넓혀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불교계만큼 대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전국 사찰의 템플스테이를 찾아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계한다거나 분석해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항상 청년들의 목소리를 리서치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종단 안에서의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미스매치가 계속 나고 있지 않나요? 종교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불교는 다른 종교보다 청년층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국 불교 100년 대계에서 20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되새길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지장 기도도량 영천 충효사 신도회가 창립된 가운데 박주학 초대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6일 봉행된 충효사 영천신도회 창립법회에서 충효사 회주 해공스님은 충효사에 온 지 3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영천신도회가 창립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부처님의 봉사원으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주학 초대회장은 일심으로 지역 발전은 물론 충효사가 세계적인 불교 지장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충효사 영천신도회는 법회에서 충효사 불사기금으로 500만 원과 사회복지법인 선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선제정사에 자비의 쌀 200kg을 기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조계종 4급 승가고시가 오는 11일 오전 9시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시험 범위는 초기 불교, 대승 불교, 선불교, 계율과 불교윤리, 불교사, 한문 불전 등 승가대학 표준 교육과정 7개 분야입니다. 1교시 논술은 사전 예시된 5문제 중 고시 당일 3문제가 출제되며 3문제 중 1문제를 선택해서 천자 내외로 논술하면 됩니다. 2교시 객관식과 단답형은 초기 불교 10문제, 대승 불교 10문제, 선불교 10문제, 한문 불전 8문제, 계율과 불교윤리 7문제, 불교사 5문제로 진행됩니다.
3교시 면접은 대면 면접과 연불시연으로 치러지며 연불시연은 기본 교육기관의 표준 교과 과정인 불교 상용을의 평가 점수가 없는 스님이 대상입니다. 합격자는 오늘 14일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개별 문자로 통보합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